브레이크를 탈거할 때 육각 렌치만 있으면은 공구 하나로 다 풀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탈부착이 간편하고 용이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탈거해서 타는 그런 행위들이 좀 위험해졌던 거고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전거 브라더스입니다. 오늘은 픽시의 성지죠. 청주의 BK 바이크에 도착했습니다. 대표님 만나 뵀는데요. 간단한 자기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청주에서 자전거 매장을 운영하고 있는 BK 바이크 대표 성보경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은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게스트분을 초대하셨나요? 네, 요즘 픽시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인 이슈가 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우리 픽시 전문가이신 BK 대표님을 한번 모시고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해보고 싶어서 직접 매장을 찾아뵙게 됐습니다. 뭐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좀 설명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네, 최근 이제 매스컴이라든지 뉴스 언론 보도를 통해서 픽시 사고가 나면서 학생이 이제 사망 사고가 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회나 또 이제 자전거에 관련 종사하시는 분들이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있고 좀 애도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기도 해서 인터뷰를 좀 요청하게 됐고요. 또 이런 또 잘못된 문화들을 또 저희가 좀 바로 잡고 싶어서 인터뷰를 요청하게 됐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긴 게 사실 옛날에는 없었나요? 사실 이 픽시 브레이크에 대한 어떤 문제들은요, 오래전부터 계속 제기되어 왔던 그런 문제입니다. 어떻게 보면 악습이 계속 세습돼서 지금까지 오게 된 안 좋은 그런 사례 중에 하나인데요. 브레이크 없이 이제 픽시를 타다가 사고가 나는 그런 경우인데, 사실 이 픽시라는 문화 자체가 심플함, 자유분방함 이런 것들을 좀 많이 표현하고 있는 문화 중에 하나가 픽시인데요. 그런데 그 자유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법규를 어기고서 이제 브레이크를 달지 않고 사용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문제가 되어 왔습니다, 예전부터. 근데 그 사고로 인해서 이슈가 한번 재조명됐던 것이고요.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좀 다루고자 합니다. 대표님 같은 경우는 네. 지금 샵도 운영하고 계신 네, 건데 그렇죠. 실제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았던 적은 없으셨나요? 지금 이 이슈가 있기 전에도 저희 자전거 정비협회 회원분들도 그렇고 다들 좀 조마조마한 불안감은 다들 어느 정도 있었어요. 왜냐면 아이들이 아무래도 미성년자니까 그들만의 또 세계가 있잖아요, 아이들이. 그래서 헬멧 쓰는 거나 브레이크나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출고할 때는 항상 강조하고 얘기를 해도 그들만의 멋에 의해서 좀 변질된 그런 문화가 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이게 위험한데, 조마조마한데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요번에 좀 이렇게 아주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 있어서 참 마음이 찹찹하죠. 이 업계의 종사자로서 또 그 어린 친구들 자주 만나는 사람으로서 마음이 좀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자전거 정비협회에서는 공식적으로 그래서 안전을 항상 최우선으로 두고 아이들한테 지도하고 있기는 해요. 자전거 출고할 때도 꼭 브레이크는 이제 달아서 출고하는 게 당연한 거거든요. 그런 기본적인 사항부터 해서 다 저희 모든 협회원들이 다 체계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근본적으로는 달아서 출고한다고 해도 이제 그들의 문화가 바뀌지 않으면은 지속되기가 좀 어려우니까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브레이크가 있는 게 서로 안전하고 더 좋게 헬멧도 꼭 쓰는 게 좋다, 이런 것들을 자꾸 주주시키고 선도하고 위해서 노력은 하곤 있는데 많이 어른들이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처음부터 좀 설명을 한번 직접 자전거를 보여주시면서 브레이크 뭐 이런 게 이슈였다 이런 걸 좀 한번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일단 자전거를 네. 가져와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픽시라는 자전거죠? 네, 맞습니다. 이게 브레이크가 있는 자전거와 없는 자전거를 비교를 해서 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브레이크가 있는 자전거는 앞뒤 두 개의 이제 레버가 달려 있고요. 뒤에 보시면은 이렇게 브레이크 캘리퍼, 앞에 브레이크 캘리퍼 장착이 되어서 저희는 출고를 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없이도 네. 나왔나요? 브레이크 없이는 저희는 출고는 하지 않았지만, 브레이크 없는 자전거를 보여드리자면은 레버도 없고요, 캘리퍼도 아무것도 없는 이런 자전거입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외관상 되게 깔끔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런 느낌 때문에 애들이 좀 좋아하는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습니다. 브레이크를 탈거할 때 육각 렌치만 있으면은 공구 하나로 다 풀 수 있어요, 이거를. 그래서 탈부착이 간편하고 용이하기 때문에 브레이크를 탈거해서 타는 그런 행위들이 좀 위험해졌던 거고요. 픽시를 보시면은 앞으로도 돌아가고 뒤로도 굴리면 뒤로도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뒤로 가는 특성을 이용해서 스키딩이라든지 제동을 하고요. 그 다음에 트릭이라는 기술들을, 여러 가지 기술들을 또 연마할 수 있는 그런 또 자전거입니다. 예. 그럼 여기서 지금 문제가 되는 게 브레이크가 없어서 많이 나는 건가요? 그렇죠. 브레이크가 없이 뒤로 스키딩, 제동으로 정방향으로 구르다가 페달을 역방향으로 순식간에 제동을 했을 때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마찰을 이용한 제동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동거리가 바퀴가 미끄러지면서 굉장히 길게
제동이 됩니다. 제동 거리가 늘어나니까 사고에 좀 노출이 되는 거 있습니다. 그러면 이 브레이크를 달고 출고를 해도 친구들이 그걸 뺀다고 하죠? 네, 그래서 조금 가정과 학교에서 관심 있게 좀 친구들 케어해 주는 게 좀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 아직 뭐 의무화 뭐 이런 거는 아닌 거네요. 일단은 원래는 무조건 있어야 돼. 자전거도 차마에 들어가니까 도로교통법에 적용을 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픽시 자전거는 크게 두 부류로 나뉘는데요. 트랙용, 이 한정된 공간에서 경기용으로 사용하는 픽시가 있고 이걸 공도에서 탈 수 있는 픽시도 있는데 공도에서 타려면 자전거 도로 포함해서 브레이크가 있어야 법적인 자전거로서의 지위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앞뒤 브레이크가 없는 것들은 트랙, 경주용, 경륜 선수를 타는 거 있죠. 그런 형태들은 그런 한정된 제한된 공간에서 탈 수 있게끔 이제 허가가 된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자전거를 공도에서 타려면 브레이크를 타는 게 당연히 기본이 되는 거고, 그동안은 그렇게 출고가 되더라도 그거를 아이들이 이제 동경하는 대상들이 있으니까 제거하고 타는 것들이 어떻게 보면 조마조마하게 이어져 왔던 거고, 지금 이제 이런 큰 이슈가 돼서 이런 김에 제대로 이제 체계화를 하자는 거죠. 지금은 어찌됐든 안 좋은 일이지만 이 사태가 벌어지고 지금 이게 한번 이렇게 공론화가 된 김에 아주 공식적으로 아이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게 이런 건 당연한 것이다. 이걸 좀 강력하게 주지시키고 있는 거고, 그걸 또 부모님이 자전거 사러 같이 오면 꼭 얘기를 해주기도 하고 안전하게 탈 수 있게 계도를 하는 것들이 저희들의 역할이고 또 의무죠. 그러면 실제로 그 이후에 이게 매장에 뭔가 변화도 있었나요? 이제 아무래도 이제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는 브레이크를 장착으로 하러 오시는 분들이 좀 많이 늘어나셨고, 그 사태를 좀 인지를 하고 부모님들도 아이들에게 브레이크를 권유하고 달러 오는 사례들이 좀 많아졌습니다. 그거는 조금 좋은 소식이네요. 그래도. 네, 정말 좀 다행인 거고요. 네. 아직까지도 이게 완벽하지 않아요. 네, 아직까지는 많이 부족합니다. 조금 더 강력하게 사회나 또 나라에서 국가에서 조금 더 강력하게 관심을 가져서 좀 더 많은 아이들이 브레이크를 더 달 수 있도록 또 계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 아까 전에 그 자전거 협회 뭐 하셨다고 하셨고, 네, 우리 이모님이에요. 임원분이셔서 네. 이렇게 촬영하시는 네. 거예요? 부회장님이시고 이제 저도 이사지가. 그래서 아무래도 자전거 저희 협회에서도 공식적인 어떤 입장을 좀 해야 될까. 저희가 카페를 통해서는 저희들이 공식 입장이 있는데, 그리고 제가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김에 그래도 우리 자전거 정비협회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우리 PK 사장님이 저희 또 이사님이기도 하고, 그래서 좀 제가 픽시에 잘 모르는 부분도 많고 해서 의견도 좀 물 겸, 그래서 요즘 좀 어떤가 트렌드가 이런 거 콘텐츠를 만들어서 한 번 더 그래도 관계자분들, 저희 협회원들도 그렇고 한번 봄으로써 조금 더 자기 생각을 다듬기도 하고 좀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런 콘텐츠를 기획하게 됐습니다. 친구들 사실 이제 브레이크 없이 탔을 때 내가 조금 위험했던 점. 네, 있었어요. 진짜 그 노브레이크인 상태로 도로 주행을 하고 있었는데 신호가 갑자기 빨간불로 바뀌어서 차가 급정지를 한 거예요. 근데 이게 차선이 좀 좁았거든요. 그래서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까 이제 스키딩을 해야 되는데 스키딩을 했는데 제동거리가 아무래도 길다 보니까 이렇게 차 옆으로 스쳐서 관심이 통과했던 적이 있어요. 맞습니다. 이 스키딩이라는 기술로는 사실 브레이크로 제동하는 것과는 제동거리의 차이가 조금 많이 있어요. 사실 뭐 요즘 트렌드를 이끌고 있는 어떤 유튜브들도 제동거리에 대한 어떤 주제로 해서 유튜브를 찍었는데, 픽시 같은 경우에는 뭐 7m 이렇게 제동거리가 나오고 브레이크를 달았을 때는 뭐 4에서 5m 정도 나오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사실 뭐 사고라는 게 1m, 2m 차이로 사고가 나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브레이크를 꼭 이제 달아야 된다는 거는 이제 뭐 변함없는 불변이 진리인 거고요. 브레이크를 달았을 때 친구들이 가장 불편한 부분이 어떤 부분인지에 대한 거를 한번 얘기해 줬으면 좋겠어. 브레이크를 닿았을 때 솔직히 멋이나 무게보다는 계속 관리를 해야 되고, 브레이크가 뭐 또 옆으로 쏠려서 또 닿았을 때 또 하자가 생기는 이런 부분이랑, 핸들바에 달았을 때도 안 달리는 핸들바가 많으니까. 브레이크를 달려고 했을 때 호환성이라든지 장착의 문제, 그리고 뭐 휠에 손상 가는 것들, 그런 것들 때문에 가장 조금 걱정이 되는 부분이야. 그럼 제동은 브레이크가 없어도 충분히 자신감은 있는데 굳이 그런 얘기한 이유로 달 필요는 없다. 지금까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구나. 어른분들은 보통 저희가 제동을 할 때 다 스키딩을 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보통 스키딩은 저희가 생각하기에도 제동거리가 좀 길기 때문에 횡단보도가 나오면은 거기서 바로 스키딩을 안 하는 게 아니라 횡단보도가 나오기 전부터 이미 속도를 천천히 줄여놓고 그런 식으로 나는 충분히 헤드 컨트롤 할 수 있다. 네.
이게 그래서 저희가 브레이크가 없다 보니까 좀 더 조심히 타는 편이기도 하고. 이게 갑작스러운 변수가 없으면 다 컨트롤할 수 있다는 네. 말이잖아. 근데 사실 갑작스러운 변수 때문에 사고가 나는 거니까 그게 좀 우려스럽긴 하지. 위험한 건 맞죠. 위험한 건 맞긴 하지. 앞으로 브레이크를 달 의향이 있니? 네, 달아야죠. 왜냐면 안전을 위해서. 그래, 이제는 달아야 돼. 이제 사회적 이슈가 커지고 친구들도 안전에 대한 어떤 그런 의식을 좀 갖고 이제 좀 변화를 해야 돼. 사실 아저씨가 이렇게 친구들한테 안전에 관한 것과 브레이크를 달아라고 얘기하는 거는 사실 이런 문화들은 친구들이 다 만들어가는 문화잖아. 그러다 보니까 너네들이 좋은 문화를 만들어서 이런 좀 성숙한 문화를 만들어서 밑에 있는 후배들한테 이런 문화를 좀 좋은 문화를 좀 물려줬으면 좋겠어. 그런 마음에서 우리도 이제 브레이크 운동이라든지 브레이크 달자라고 이렇게 자꾸 이제 얘기를 하고 목소리를 내고 있는 거거든. 잘 타는 친구들이 그런 걸 좀 선도해주면 못하는 애들은 보고 동경을 하잖아. 잘 타는 친구들이 좀 그런 거를 좀 선도해줬으면 참 그런 바람이지. 네. 그리고 저희 이제 양쪽 브레이크를 다 장착하시는 친구들에게 한국자전거정비협회 KBMU 데칼과 투브레이크 데칼을 무료로 나눔하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많이 달러 오시고요. 안전하게 조금 탈 수 있는 그런 문화가 좀 많이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어떻게 오늘 그래도 직접 오셔가지고 네. 같이 얘기 나눠보셨는데 네. 앞으로 좀 이제 어떤 게 조금 그래도 필요할까요? 아무래도 잠깐만의 이런 이슈뿐 아니라 이게 시간이 지나더라도 아이들이 좀 건전한 문화로 자리 잡을 수 있게끔 저희 같이 이 업에 종사하는 사람뿐 아니라 부모님들도 좀 관심을 가져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이 장착을 해서 보내도 끼리끼리 친구들끼리 서로 만져주고 떼고 이렇게 타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항상 좀 관심을 가지고 이 자전거가 좀 위험할 수도 있겠구나, 브레이크가 있는 게 정상이구나 정도는 인지를 해주고 자녀분들을 좀 계도하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그래도 기 대표님께서 뭐 픽시를 아주 대표하는 대한민국의 대표주자로서 좀 좋은 말씀을 해주셔서 이거 계기로 서로 조금 한 번 더 생각하는 기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 한 말씀 해주시죠.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하시죠. 일단은 무조건 애들을 픽시는 나쁜 자전거다, 타면 위험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못하게 할 것이 아니라 일단 제도부터 먼저 개선해서 애들이 안전하게 탈 수 있는 여건을 우리가 먼저 어른들이 마련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픽시도 앞뒤로 브레이크를 달았을 때 일반 자전거와 사실 동일한 자전거예요. 근데 이제 매스컴이나 이런 데서 너무 이렇게 픽시는 무조건 브레이크가 없다, 나쁘다, 위험한 자전거라고 보도할 수 있으니까 사실 좀 억울한 면도 좀 있습니다. 사실 이제 브레이크를 달았을 때 일반 자전거가 틀린 점은 없거든요. 브레이크를 떼고 탈거하고 타는 행위 자체가 사실 위험한 거죠. 그런 것들을 학교랑 가정에서 잘 좀 애들을 케어 좀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안전하게 출고하고 외부에서는 애들을 케어해 줬을 때 그때 정말 좋은 문화가 자리 잡지 않을까. 그리고 그 문화가 점점 발전해서 잘 문화가 만들어졌을 때 애들한테도 좀 더 좋은 안전한 환경이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조금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자전거 브라더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